자, 지금부터는 12시제 뽀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2시제를 뽀개고 2시제를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로는 2시제의 효과를 화법전환에서 느껴봅니다. 세 번째가 2시제의 효과를 시제일치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네 번째는 2시제론의 효과를 IUC 문장에서 효과를 온몸으로 체험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세상을 한번 삐딱하게 보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여러분은 일단 12시제 형태를 완벽하게 습득하셨습니다. 자,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서 새로운 동사 조합을 새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네요. 자, 그리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요. 자, 도형을 그룹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이라는 네 그룹으로 분류할 분도 계실 거고, 빨간 도형, 파란 도형이라는 두 그룹으로 분류할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제를 가르치는 낡은 영문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원으로 분류하는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빨간 도형, 파란 도형 두 가지로 분류해서 시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옳음을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 증명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삐딱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표가 좀 나올 건데요. 앞에서 배운 12시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lays. 자, 여러분도 한번 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쌍으로 played. 조동사 한 개짜리 will play. 뭔가 비어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기존 12시제론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자리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자, has played. 조동사 have가 출연했죠. 그 다음에 had played. 그 다음에 비동사가 출연합니다. is playing, was playing.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조합 두 개짜리 will have played. 자, 그 다음 이 자리가 또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has been playing, have와 be가 출연한 거죠. 그 다음에 had been playing, 그 다음에 will be playing, 또 하나 빌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will이 would로 바뀌는 자리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존 12시제에서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3개짜리의 출연 will have been playing, 또 역시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빈자리죠. 허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영어의 동사 조합은 12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가지가 더 있습니다. 허전한 부분을 다른 동사 조합으로 제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어 생활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건 앞에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will play. 자, 다른 동사 조합 would play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has played, had played, is playing, was playing, will have played. 자, 또 다른 동사 조합 should have played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has been playing, had been playing, will be playing, might be playing. 물론 would be playing도 가능하죠. will have been playing, could have been playing, should have been playing, might have been playing 다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자, 제가 will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조동사를 추가했을 뿐인데요. 추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사 조합의 개수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동사조합에 붙일 만한 적절한 시제 명칭이 궁해지죠. 궁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기존 12시제 명칭 중에는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위를 미래 시제라고 딱 이름 붙였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뜻을 보고 위를 미래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라는 뜻을 가졌지만 미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은 다른 조동사가 들어갔을 적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면 당연한 현상이죠. 원래 이름 12개밖에 없는데 13번째, 14번째 타자가 나왔으니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쓰럽게도 should have play 같은 동사 조합에 시제가 뭐냐고 학생들이 물으면 조동사 과거 완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특수 형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자, 다음과 같은 동사 조합을 소개하고 이름을 붙여달라고 하면 대상 하실 말씀들이 없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쭉쭉쭉 had played, is playing, was playing, will have played, should have played. 뭐라고 이름 붙이실 건지요. has been playing, had been playing, will be playing, might be playing. 역시 뭐라고 이름 붙이실 건지요. will have been playing, could have been playing. 역시 뭐라고 이름 붙이실 건가요. 옆에 나오는 표를 보면 더 말문이 막히시겠죠. must have played, could have played, must be playing, should be playing, can be playing, could be playing, must have been playing, might have been playing. 자, 회색 네모 안에 동사조합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실제로 영어에 그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회색 네모들이 추가될 때마다 12시제 이론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요. 이 수백 가지의 동사 조합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간색을 동사 1형, 우리나라 책에서 이게 현재형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현재이란 말도 좀 불충분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뜻과 관련 명칭을 피하는 게 혼돈, 오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형, 빨간색을 1형, 파란색을 동사 2형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형과 2형. 그래서 첫 단어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 playing을 보고 1형. 그죠? was playing, was만 보고 2형. will be playing, will만 보고 1형. might have been playing, might만 보고 2형. He has been waiting for his daughter since noon. 자, 정오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has만 보고 1형. She will be coming soon. will만 보고 1형. She should be coming soon. should만 보고 2형. He had not expected to meet her here. 자, had만 보고 2형. I'm going to buy some bread. am만 보고 1형이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사 조합을 내밀어도 정말 순식간에 0.5초 안에 1형 또는 2형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제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동사를 지동사로 대체한 코페르니쿠스의 또 오타네요. 업적에 비견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자, 다양한 동사 조합에 1형, 2형이라고 쉽게 이름 붙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자화자찬의 헛소리로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제론이 12시제보다 수밀고란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영어 구사력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 시제론은 아무런 실천적 의미가 없는 현학적인 자기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영어 구사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목이 터져라 이 시제론을 외치는 겁니다. 어휘는 똑같은데 단지 10시간 정도 더 공부했을 뿐인데 영어 문장의 질서가 보이고
장문이 슬슬대기 시작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제론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 시제론의 효과를 온몸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